터키항공 981편 추락사고. 터키항공 981편 추락사고는 1974년 3월 3일에 터키항공 981편 맥도넬 더글라스 DC-10이 프랑스 에메노빌 숲에 추락한 사고이다. 탑승객 346명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DC-10 기종이 문제가 넘쳐나는 항공기라는 것을 알려준 사고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극적인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72년 6월 12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이륙한 아메리칸 96편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원저 상공을 지나가는 중 화물칸 문이 기체에서 뜯겨나가 압력차로 객실 바닥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직 미익에 위치한 이번 엔진이 정지하고 러더가 오른쪽으로 고정됐으나 다행히 1, 3번 엔진으로 이어지는 유압장치는 살아있어서 조종사의 조종술과 노력 덕분에 승객과 승무원 67명이 전원 생존한 상태로 간신히 회항하였다. 사고 시점은 이륙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승객이 적어서 객실 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었기 때문에 손상이 적었고 출발지 공항도 가까워서 빠른 회항이 가능했던 점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사고 이후 이 사고를 조사한 교통안전위원회 수사관들은 화물칸 문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DC-10의 화물칸 문 잠금 장치 변경과 화물칸이 뚫렸을 때 생기는 압력차로 객실 바닥이 뚫리지 않도록 객실 바닥에 통풍구를 설치하라고 더글러스사에게 권고했다. 그러자 더글러스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량한 후 DC-10 화물칸 문 폭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컨베어 사의 애플게이트 대표가 보고서에 자필 메모로 DC-10 항공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의견을 남겼으나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2년 후 1974년 3월 3일 승객 346명이 탑승한 터키항공 981편이 프랑스의 파리 오를리 공항을 이륙한다.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981편에는 총 167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파리에서 50명이 내려서 총 117명의 승객이 남아있었다. 원래 이 노선은 이 사고 사망자 수와는 달리 평소에는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할 정도로 적은 승객이 탔는데 이 무렵 영국 유럽항공이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 항공사가 터키항공의 표를 구해서 영국항공을 예약했던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항공사에 타려던 승객 일부도 거기에 합류해 무려 216명의 승객들이 파리에서 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333석이나 달하던 이코노미석은 만석이었으며 1등석에는 단 2명만 타고 있었다. 이륙한 지 10분이 지난 후 3048m에 도달할 무렵 화물칸 문이 뜯겨나가고 객실과 화물칸 사이 압력 차이에 의해 객실 후부 바닥이 뚫리면서 6명이 좌석에 앉은 상태 그대로 밖으로 빨려 나가게 되었고 결국 동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폭발과 동시에 감압으로 인해 수많은 물건들과 일본인 승객 6명이 비행기에서 빨려 나가버렸다. 공기가 빠져나가고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는 혼란 속에서 조종사들은 왼쪽으로 기울어 급하강하기 시작하는 DC-10을 살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했다. 화물칸 폭발로부터 겨우 16초 후에 두 조종사가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귀를 찢는 소음이 들리고 온갖 물건들이 조종실 문을 넘어 밖으로 빨려나가는 등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황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981편은 승객들이 많아서 객실 바닥이 무너질 때 생긴 충격도 훨씬 컸기 때문에 기체 뒤편에 유압 케이블 등이 모두 박살나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유압을 모두 상실해버렸고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었다. 결국 이 항공기는 프랑스의 국유림 에메노빌에 시속 800km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로 그대로 추락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추락한 탓에 생존자는 고사하고 온전한 시신들은 거의 없었다.
육안으로 신원을 알아낸 것은 고작 40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부군은 신원 확인이 불가했다. 이때는 DNA 감식 기술이 없었던 1970년대였고 탑승자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맥도넬 더글러스사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미 연방항공국과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상층부 간에 맺어진 신사협정 때문이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 및 개선점을 권고할 권한만 있었고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건 미 연방항공국의 일이었으나 이 신사협정 때문에 미 연방항공국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맥도널 더글라스도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이다. 더글라스사는 개량을 하기는 했지만 밖에서 문이 잠겼나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조그만 아크릴 창 단 하나뿐이란 게 문제였고 이 아크릴 창도 쓸모가 없었다고 한다. 지상근무 직원들 중에 이 창을 보라고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수사관들이 화물칸 문에 난창이 무슨 용도인지 묻자 이 창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라고 되물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지상 직원들 중 화물칸 문에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이 창 옆에 쓰여있던 안내문은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공항 직원 중에서도 승객이나 승무원, 조종사를 직접 대하여 영어를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에 비해 짐을 싣고 옮기는 일을 하는, 즉 화물칸 문을 직접 열고 닫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았다. 설계 과정에서 컨베어사가 압력 실험을 한 결과 화물칸 문이 일정한 기압차에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맥도널 더글라스에게 화물칸 설계가 잘못됐다는 보고를 보냈지만 더글라스사는 이를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여기에 에드 기자가 애플게이트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모든 정황이 드러나 맥도널 더글라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사고 희생자들의 유해는 훼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유족에게는 유품만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고 유해는 모아서 화장한 후 그 재와 소독한 현장의 흙을 유족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미 상원이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소환한 청문회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맥도넬 더글라스사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맥도넬 더글라스사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미 연방 법원에서는 당시 돈으로 6,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했고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유족들이 건 엄청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해서 수많은 유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했고 터키항공에게도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터키항공은 이 사건에선 그저 설계 불량이 있는 줄 모르고 비행기를 임대했다가 승객과 직원들 그리고 회사의 자산을 잃은 피해자였을 뿐이고 이들의 잘못은 전무했으며 심지어 이 비행기의 전 소유주는 일본의 기업인 미쓰이 그룹으로 원래대로라면 전 일본 공수의 국내선 용으로 쓰였을, 다시 말해 원래 터키항공에 갈 비행기도 아니었는데 록히드의 뇌물 공세로 인해 전 일본 공수가 DC-10 대신에 록히드사의 L1011로 발주를 변경하면서 졸지에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고가 된 사고기가 1972년 12월 10일에 터키항공으로 임차되었다. 맥도넬 더글라스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주식이 반토막 났고 자살을 향한 항공사들의 불신으로 꽤 오랫동안 재정 위기를 겪었다. 비록 철저한 개량을 마치고 완벽해진 DC-10이 여전히 경제성 있고 조종하기 편한 항공기로 평가받으면서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결국 보잉 747의 아성을 꺾지 못하고 마지막 회심의 역작으로 출시한 후계기 MD-11이 시대차 고적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보잉 777과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에어버스의 A330에 완전히 밀리면서 1997년에 비실거리던 맥도넬 더글러스는 보잉에 합병되어 그 긴 역사를 끝냈다.